이제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많이 큰 폭으로 예전보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젊으신 분들, 2030 세대들도 이제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 상대적으로 돈이 조금 드는 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했지만은 올바른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을 보니까는 이제 시청자층이 20대, 30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 채널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60대 이후의 분들도 많이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60대 이후의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분들, 수도권에 이제 취업을 한 그런 자녀분들한테 내 집 마련의 정보, 부동산의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제 채널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2030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자산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려고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냥 살아왔던 20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된다군. 제가 지나온 삶에 있어서 20대 때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목표, 계획,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불량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라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상당히 많이 무시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그 풍채가 외형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업신여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내가 앞서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경험은 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앞서갈 수 있겠다. 왜? 그 사람들이 책을 한 권 읽을 때 나는 10권을 읽으면 되고, 그 사람들이 1시간을 공부할 때 나는 100시간, 1000시간을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내가 더 쌓게 된다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 또는 설득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25살이 지나가면서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8살이 되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대학을 가면서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맥들을 구축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교를 지나서 대학원에 또 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SNS가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대학교나 대학원 이런 과정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 있었던 일화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때 당시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봤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은 성적을 이제 선생님들이 일부 말을 해줬는데, 몇 등 안에 석차들,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중간고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1등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1등을 하는 학생. 물론 저는 아니었고 제 후배였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놀랐냐면은, 시험지를 봤는데, 시험지가 이제 주관식이죠, 대학교 시험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근데 시험지의 그 답안이 원래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경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기본적인 주관식의 답을 끌어내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답안지를 제가 받았는데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마케팅 원론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경영과를 나왔는데 마케팅 원론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가로넣기였어요. 가로넣기.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가로 안에 맞는 낱말을 넣으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가로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
지문이 있으면서 그 지문이 있는데 가로가 딱 하나였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단은 이 문제 자체가 너무나 웃겼고, 대학교 20살이 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 가로놓기 시험을 넣었다? 그래서 너무나 조금 당황했었고, 그리고 가로 안에 넣는 단어가 죽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단어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알맞게 들어갈 만한 단어를 그냥 쓰고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가로놓기 시험을 마친 학생이 단 한 명이었어요. 단 한 명. 경영과에서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마케팅 언론 교수님이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많은 학생들 중에 그 답을 맞힌 사람은 딱 한 명이다. 근데 그 학생이 누군지를 알려줬어요. 그 마친 학생이 저 학생 단 한 명이다. 이름 누구 한 명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학생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답이 뭐냐? 그 문제의 답이 뭐냐? 그 단어가 뭐냐?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얘기하는 게 과간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보다 나이가 어렸죠.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형님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본인이 맞췄는데, 교수님이 맞췄다고 했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좀 황당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얘가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다시 물어보니까 정말 이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 언론 교수님의 이제 수업을 다시 들었을 때 그 답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이 다 동의하면 그 답을 말해 주겠다. 왜냐하면 채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답을 맞힌 학생의 답안지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많은 데서 그 답안지를 오픈을 딱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답안지의 답을 오픈을 하면서 정말로 깨달은 것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생이 쓴 그 답은 뭐였냐면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뭔지. 근데 그 답을 어떻게 썼냐면, 그 학생이 앞뒤 시험지를 빽빽하게, 진짜 우리가 깜지라고 그러죠. 빽빽하게 쓰는 것처럼 깜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경영 마케팅 언론에 있는 모든 이론을 다 썼어요. 거기다 앞뒤에 빽빽하게.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도 몰랐던 거예요. 답이 뭔지. 그 가로 안에 낱말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 답안지를 받고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는 1시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답이 뭘까? 뭐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낱말을 하나 쓰고 나왔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낱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 빽빽하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보여주고 읽어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어를 쓰라는 거다. 그 단어. 그 가로 안에 단어를 넣는 답안이었는데, 그 단어가 이 앞뒤 빽빽하게 쓴 그 시험지 안에 그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답안지를 보고 정답이라고 본인은 채점을 했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손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문제 자체가 그 안에 맞는 낱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장에 빽빽하게 그 낱말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1시간에 똑같은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친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친구에 비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눈여겨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중간고사에서 그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서 그 친구가 부각이 됐었고,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도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답안지에 답을 적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어떠한 나만의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2030 세대가 내 집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본인만의 무언가 주어진 과제,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항상 물어보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다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일들이 43살을 살면서 계속 반복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그 후배가 동생이 그렇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로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에서 1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죠. 기말고사를 이제 보고 난 후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석차를 매기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제가 주어진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너무나 지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후배를 보면서, 저보다 정확히 4살이 아래였습니다. 4살 아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을 보면서 죽어도 제가 그 동생한테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좋은 경쟁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4살 어린 후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학업 생활을 하는 그 후배를 보면서 저는 그 동생한테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제가 대학 시절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제가 코피를 쏟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코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하는 일도 그때 막 도와드리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시험을 잘 보고 내가 그 친구를 이겨야 되겠다. 더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좋은 경쟁자를 내가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 친구가 2등으로 차석으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수석을 졸업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핸드폰에는 아직도 저희 그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그 이름이 수석 아들로 돼 있어요. 제 핸드폰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28살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석 아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2등을 했던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세무사 시험을 봐서 세무사가 됐고요. 그리고 법인회사, 세무법인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2등을 했던, 차석을 했던 그 동생은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세무를 맡아서 해주는 그런 세무법인 업무들을 처리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30 세대 분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2030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 후배를 만나서 대학교에서 경험을 하면서 좋은 경쟁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경쟁자. 이 좋은 경쟁자가 좋은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멘토. 좋은 멘토가 되거나 좋은 경쟁자를 내가 만들고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멋진 경쟁자와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더욱더 수정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경쟁자가 세무사 자격증을 딴다고? 그러면 나의 목표를 수정해가지고 더 좋은 목표. 그리고 세무사 법인회사의 대표가 됐다고? 내가 더 이 경쟁자를 뛰어넘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수정하고, 이런 좋은 경쟁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이뤄가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의 인생을 조금씩 다듬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석이지만 이 원석이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쟁자를 만나서 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다. 정말
친구를, 저 동생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보다 시험을 잘 봐보고 싶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회사 동료 간에도 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나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쟁자들을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친구도 있어요. 불량 청소년기를 겪었지만은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 그 친구하고 만나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그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삶의 경쟁자다. 네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인생을 누가 더 멋지고 값지게 살아가는지 서로 지켜보면서 멋진 친구로서의 경쟁을 하자.